예, 위스콘신주가 지금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위스콘신주에서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위스콘신주는 미리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주지사는 민주당 주지사입니다. 원래 지난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2018년 선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주지사가 있던 곳이었는데 한 십몇 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으로 바뀐 곳입니다. 그런데 주지사만 그럼 민주당이냐? 아니고 이제 지금 주 법무장관도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주 행정부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의회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슈퍼 머저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2대1 정도 규모로 공화당원들이 좀 더 많이 주하원, 주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의회에서는 지금 작년도 선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자, 제대로 된 좀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좀 살펴보자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환장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이 소환장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이 위스콘신 주 대법원까지 가죠. 이 위스콘신 주 대법관이 소환장 집행하라라고 이제 허락까지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 주의 법무장관은 지금 항소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집행 정지해달라, 이제 소환장을 집행 정지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복잡하게 지금 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위스콘신 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위스콘신 핫, HOT라고 부르고 있는 이 한 애국단체에서 위스콘신에 다른 스캔들 하나 터뜨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레이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 예. 그러니까 위스콘신에 요번에 지금 의회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시들이 몇 가지 시가 있는데요. 그 시들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커노샤, 그린베이, 메디슨, 밀워키, 그다음에 레이신, 이런 시들이 지금 이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곳들이 부정선거가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신이라는 시에 있는 시 서기관, 클락이죠. 시리 클락. 이 시 서기관이 2020년 선거 전에 페이스북의 전직 직원과 함께 실시간으로 투표를 추적하는 앱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폭로가 나왔습니다. 위스콘신 핫이라는 단체에서 이것을 폭로를 한 것이고요. 이 개발한 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 정부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스콘신 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각각의 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 공화당 표를 했는지 민주당 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지금 상황판에서는 이제 모르긴 몰라도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상황판 대시보드까지 만들었겠죠. 당연히 이런 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더더군다나 페이스북의 전직 직원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투표를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투표 안 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 모르게 가짜로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기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상상의 나라를 펼쳐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생기겠죠. 그리고 성향 분석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투표했네. A라는 사람은 민주당에 투표했구나. B라는 사람은 공화당에 투표했구나. 성향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그 성향 분석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음번 선거 때에는 이 사람은 민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유권자 정보가 쫙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성향이 짙은 사람들 그룹, 공화당에 투표할 성향이 짙은 사람들 그룹, 이거를 딱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무효 처리하는 것이 좋고 어떤 사람들이 투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고, 이 사람은 민주당 성향인 사람인데 왜 여태까지 투표 안 했지?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민주당 성향인데 투표 안 했네? 그럼 우리가 해줘 대신, 이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범죄입니다. 연방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불거져서
이거 좀 저희가 확실하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앱이 이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위스콘신 주 선관위에서 직접 이용하는 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도 저희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 결국 시 공무원이 전직 페이스북 직원과 함께 공모해가지고 지금 위스콘신 주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무슨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상당히 지금 의혹을 가져볼 만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선거 청렴성을 해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군다나 더욱더 관심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스콘신 주가 어쨌든 민주당이 행정부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의회가 공화당이 쥐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소환장을 집행해라라고 허락해준 대법관의 판결이, 주 대법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스콘신 주에서 2020년 선거에 대한 이런 포렌식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그 재검증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좀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